당신은 3년 전 그 광경을 기억하십니까? 주말 저녁 청담동 거리를 가득 메운 20대들 1인당 20만원짜리 오마카세 먹으러 줄 서 있는 걸 보며 우리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요즘 애들 미쳤나? 저게 말이 되나? 월급이 얼마나 되길래 저러고 다녀? 솔직히 이해가 안 됐잖아요. 월급 300만원 받는 사회초년생이 벤츠 E클래스 뽑고 명품 가방에 100만원 쓰고 골프장 다니며 욜로를 외치는 모습, 우리 눈엔 그냥 제 정신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러다 망하겠네, 부모 찬스로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2026년 지금 그 미친듯이 돈 쓰던 애들이 갑자기 180도 바뀌었습니다.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물건 사려고 줄 서고 편의점 도시락으로 점심 때우며 오늘도 4,000원 아꼈다고 말하는 겁니다. 대체 이 정신 나갔던 애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그 결말 드디어 터진 겁니다. 저러다 망한다던 그 말 현실이 됐어요. 오늘은 요로를 외치며 미친듯이 돈 쓰던 2030 세대가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그리고 그들이 요노족으로 급변하면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는 쟤들 보면서 속으로 욕했잖아요. 버릇 없는 것들, 돈 쓸 줄도 모르면서 부모 등골 빼먹는 거 아냐? 우리가 20대였던 80년대, 90년대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월급 50만원 받으면 30만원은 집에 갖다 드리고 나머지로 겨우겨우 생활했던 우리 세대, 짜장면 한 그릇도 아껴 먹고 버스비 아끼려고 걸어다니던 우리한테 쟤들은 그냥 외계인이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라며 오마카세 먹고 하차감 죽인다며 수입차 타고 플렉스라며 명품 사는 모습,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런데 아시겠습니까? 쟤들이 그렇게 된 데는 우리 책임도 있습니다. 집값이 10년 동안 3배로 뛰어오르는 걸 보면서 젊은이들은 절망했거든요. 아무리 모아봤자 집은 못 산다, 이게 쟤들 머릿속에 박힌 겁니다. 우리 세대는 월급 모아서 샀지만 쟤들은 50년 모아도 서울 아파트 한 채 못 삽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되는 거 지금이라도 즐기자는 생각이 퍼진 거죠. 여기에 유튜버들, 인플루언서들이 부채질했습니다. 욜로 하세요. 인생 한 번뿐인데 뭐 아끼고 삽니까? 이런 말로 쟤들을 선동한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뻔했습니다. 우리가 저러다 망한다고 했던 그 예언이 정확히 들어맞은 겁니다. 첫 번째 직격탄은 금리 폭탄이었어요. 저금리 시대에 빚내서 투자하면 부자 된다는 말만 믿고 대출 받아서 차 사고 주식하고 코인 샀는데 갑자기 금리가 2배로 뛰어버린 겁니다. 전세 대출 이자가 한 달에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폭등했어요. 학자금 대출까지 합치면 월급 300만원 중 100만원이 이자로 증발합니다. 한 30대 직장인의 말이 뼈를 때립니다. 제가 미쳤죠? 아무 생각 없이 빌려 쓴 게 이렇게 독이 될 줄 몰랐어요.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빚내서 사치한 대가를 치르는 거죠. 두 번째 충격은 자산시장 붕괴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주식과 코인 관풍이 불 때 20대 애들이 저는 이번 달에 2천만원 벌었어요, 코인으로 억대 수익 냈습니다, 이러고 다녔잖아요. TV에서도 영끌에서 투자하라, 빚내서라도 사라, 이런 말 쏟아냈고요. 우리는 그걸 보며 뭐라고 했습니까? 저러다 패가 망신한다, 도박이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걱정했죠. 그리고 우리 예상이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2024년부터 모든 게 무너졌거든요. 영혼까지 끌어모아 산 아파트 가격은 20%에서 30% 폭락했고 믿었던 코인은 휴지 조각이 됐으며 주식은 반토막 났습니다. 한 20대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1억 빌려서 투자했다가 5천만원 날렸어요. 이제 평생 갚아야죠? 동정심이 생깁니까? 저는 안 생깁니다. 자업자득이거든요. 세 번째 일격은 미친 물가였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짜장면 500원, 냉면 300원이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물론 그때 월급도 30만원에서 50만원 수준이었지만 그래도 한 끼 먹는데 부담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이 12,000원이에요. 점심 한 끼에 15,000원이 기본입니다. 월급 300만원 받는 애가 하루 3끼 다 사 먹으면 한 달에 150만원이 나갑니다. 월급의 절반이 식비로 증발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20만원짜리 오마카세?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쟤들이 달라진 겁니다. 그렇다면 쟤들 돈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명품관을 떠난 발걸음이 멈춘 곳은 놀랍게도 다이소와 편의점이었습니다. 요즘 다이소 풍경 보셨습니까? 화장품 코너 앞에 20대 여자애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어요. 올리브영에서 3만원에서 5만원 하던 화장품 대신 다이소 3,000원짜리 사는 겁니다. 한 20대 여성이 말하더군요. 예전에 명품 화장품 샀던 제가 바보였어요. 성분 보면 거기서 거기던데
왜 그렇게 돈 낭비했는지 모르겠어요.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니까요. 편의점 도시락의 화려한 부활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과거 편의점 도시락은 정말 돈 없을 때 어쩔 수 없이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젊은 애들은 뭐라고 합니까? 혜자 도시락 4,500원에 먹었어요? 저 완전 똑똑하죠? 이러면서 SNS에 올립니다. 절약을 자랑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솔직히 처음엔 웃겼어요. 3년 전만 해도 20만 원짜리 식사진 올리던 애들이 이제 4,000원짜리 도시락 자랑한다니까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게 정상 아닙니까? 분수에 맞게 사는 거죠. 반면 애매한 중간 브랜드들은 폭삭 망하고 있습니다. 패밀리 레스토랑, 중저가 옷가게, 동네 카페들이 줄줄이 셔터 내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요노족의 소비 철학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꼭 필요한 건 최대한 싸게 사거나 아니면 확실한 것만 산다. 어정쩡한 건 안 사는 겁니다. 한 패밀리 레스토랑 사장이 토로합니다. 손님들이 메뉴판 보다가 가격 확인하고 그냥 나가요? 15,000원짜리도 비싸대요. 장사가 되겠습니까? 우리 세대가 땀 흘려 만든 가게들이 젊은이들 소비 안에서 망하고 있는 겁니다. 청담동과 한남동 풍경은 더 극적입니다. 2년 전만 해도 캐치 테이블 예약 1초 컷이라던 오마카세 집들 지금은 어떻습니까? 당일 예약 환영, 런치 20% 할인, 팻말 내걸고 손님 애타게 기다립니다. 한 오마카세 셰프가 말하더군요. 2030 커플이 완전히 증발했어요. 기념일에도 안 와요. 당연하죠. 쟤들한테 더 이상 걸 돈이 없으니까요. 백화점 명품관 매출도 역성장했습니다. 샤넬 사면 재테크 된다던 샤테크는 되팔면 손해보는 장사가 됐고요. 대신 식품관 마감 세일 코너에만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3년 전 명품 가방 사던 애들이 지금 반값 초밥 사가는 겁니다. 웃깁니까? 저는 이게 정상으로 돌아온 거라고 봅니다. 골프장 풍경도 처참합니다. 코로나 때 골린이라며 화려한 골프웨어 입고 필드 누비던 20대들 다 어디 갔을까요? 중고나라와 당근마켓 켜보세요. 한두 번 입고 내놓은 명품 골프웨어, 거의 새 것인 고급 드라이버가 반값에 쏟아져 나옵니다. 한 골프장 관계자는 한숨을 쉽니다. 젊은 사람들이 안 와요. 와도 스크린 골프만 하지 필드는 엄두도 못 내죠. 솔직히 말해서 애초에 월급 300만 원 받는 애가 골프장 다니는 게 말이 됐습니까? 이제야 현실을 직시한 거죠. 기업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입니다. 플렉스 하세요 외치던 마케팅은 다 쓰레기통에 들어갔고 대신 이만큼 싸요, 이만큼 오래 써요 외치는 원시적 마케팅이 부활했어요. 대형마트가 반값 치킨 반값 피자를 던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라도 안 하면 젊은이들이 마트에 안 오니까요. 스타벅스가 오후 할인하고 배달앱 입점하는 이유는요?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같은 1,000원대 커피밴드한테 밀리니까요. 명품 브랜드들도 위기입니다. 구찌, 발렌시아가 매리 꺾였어요. 기업들 입장에선 물건 팔기가 역대급으로 어려워진 겁니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더 깊습니다. 동네 카페, 작은 식당, 옷 가게들이 하나둘 문 닫고 있거든요. 한 카페 사장님이 토로합니다. 손님들이 아메리카노 5,000원이라고 하면 비싸다며 안 사요. 예전엔 10,000원짜리 음료도 잘 나갔는데 말이죠. 배달 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음식점 사장님은 말합니다. 배달 주문이 반토막 났어요. 배달비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젊은이들이 지갑 닫으니까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경기 풀리면 다시 욜로로 돌아가겠지?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쟤들은 이미 뼈저리게 배웠거든요. 빚내서 사치하면 망한다는 걸요. 한 20대 직장인의 말이 인상적입니다. 예전엔 명품 가방 하나 사는 게 꿈이었는데 이젠 통장 잔고 늘리는 게 더 행복해요. 행복의 기준이 바뀐 겁니다. 남한테 보여주는 행복이 아니라 진짜 내 안정감이 우선이 된 거죠. 이제라도 정신 차린 게 다행 아닙니까?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소비가 줄면 기업 매출이 줄고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내 옆집 가게가 망하고 결국 내 회사도 어려워지는 악순환. 우리는 지금 그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한 경제학자는 말합니다. 젊은이들이 안 쓰면 경제가 죽어요. 하지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쓰라고 합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정부가 소비 진작 정책을 쏟아내도 소용없어요. 젊은이들한테 돈이 없는데 무슨 수로 쓰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쟤들이 불쌍하기도 합니다. 우리 세대는 월급 모아서 집 샀지만 쟤들은 50년 모아도 서울 아파트 한 채 못 삽니다. 우리는 정년까지 회사 다닐 수 있었지만 쟤들은 40대면 구조조정 대상이에요. 우리는 국민연금 받을 수 있지만 쟤들은 연금 고갈로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절망 속에서 욜로를 외쳤던 건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답은 아니었죠. 이제 쟤들도 그걸 깨달았습니다. 오마카세 사진 지우고 가계부 앱 깐 젊은이들, 그 선택이 현명한 겁니까? 아니면 슬픈 현실입니까?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보여주는 삶의 시대는 끝났고 버티는 삶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닙니다. 이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가성비 좋은 제품 만들어 대박나는 브랜드들,
합리적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 제공해서 젊은이들 마음 사로잡는 곳들 말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 이번에도 통할지 지켜봅시다. 당신 자녀는 오늘 저녁 뭘 먹고 있습니까? 화려한 배달 음식입니까? 아니면 소박한 집밥입니까? 돈에 뒷담화였습니다.